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건강하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은 없고 은연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사연 드립니다. 게임 때문인데요. 아이는 현재 초3 겨울방학이니 3월엔 초4입니다. 전부터 게임을 해보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막았고 가끔 일과일 공부 다 하면 입시학원 안 보냄, 내가 가르침, 마인크래프트나 타키코는 무료인 걸로 하거나 유튜브로 보게 했어요. 이번 방학 시작부터 방과후 센터 프로그램에 보내니 거기서 로블록스를 알게 되어 계속 조르고 있어요. 제 생각엔 아무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어도 메타버스나 관련 게임은 아직 시작하기엔 어리다고 생각해서요. 이게 저의 편견일지도요. 가끔 갤럭시나 마리오 같은 게임은 하게 해야 하나요? 그러려면 뭘 주의하면 좋을지요? 게임 영향으로 거칠어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이 거칠어져서 저랑 자주 싸워요. 사춘기가 두렵네요. 아이 아빠도 처음엔 게임을 조금 허용하는 듯 했으나 아빠가 게임을 종종 하고 나보다 잘함. 2013년 7월 쿠키런 1등. 그때 우리 아들 막 태어남. 애만 봐서 진짜 보기만 해서 내가 뭐라 하니 1등하고 그침. 아이가 게임의 목적이 있고 공부나 일상이 그것으로 돌아가니 게임으로 거짓말로 하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 나무라기만 해서요.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혹시 같이 게임하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이것도 힘든 게 아빠가 나이와 체력과 취미가 다르니 쉽지 않아요. 일단 게임을 허용하면 그 다음이 두렵기도 하고요. 정말 게임은 아들에게 필요한 건가요? 평생 게임을 하지 않았고 재미도 모르는 엄마에게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나는 죄송한 얘기인데 자녀분이 게임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남자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자녀분이 그렇게 뭐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엄마분들이 좀 죄송한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게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려준 유명한 게임들은 건전합니다. 건전하게,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더라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법을 교육을 시켜야죠. 저는 자녀가 하는 게임은 정말 뭔가 이상한 게임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면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게임은 불량하고 공부 못하고 사고 치는 애들만 한다. 특히 엄마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연자분, 어머니께서 좀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실 겁니다. 자, 사연자분이 나이가 좀 있다고 하셨죠? 이 사연자분이 주부신데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렸을 때, 이분이 학교 다녔을 때로 타임머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80년대가 되겠죠. 80년대, 그러면 80년대도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했죠. 오락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저도 오락실에 다녔던 세대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락실이 굉장히 불량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오락실 가면 공부 못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좀 비행 청소년, 싸움 하는 애들, 여자애들도 좀 노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뭔가 좀 삥 뜯는 거,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오락실 다닐 때 눈치 보고 다녔어요. 여러분 뭐 80년대 90년대 오락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락실이 그렇게 건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락실이 항상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깡패 같은 애들, 질 나쁜 사람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대 게임하고 눈치를 보고 막 살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도 오락실 가잖아. 오락실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락실 한 바퀴 돌아요. 화장실도 한 바퀴 돕니다. 그래가지고 깡패가 있나 없나. 그리고 저는 오락실 갈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동네 오락실 가면 깡패가 안 오는 시간대 아침하고 밤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대 가면 있어,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 피해서 갔어요. 아니면 동네 멀리 가거나.
왜냐, 그게 무서웠어. 여학생들 오락실 가면요, 몽둥이랑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분도 맞고 자란 세대입니다. 저 건강하게 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체벌 같은 거 맞고 자랐습니다. 특히 여자가 오락실 간다고 하면 머리끈이 잡혀가지고, 엄마가 머리끈이 잡아가지고, 막 소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거 보고 자랐거든. 여자애 게임한다고 하니까 어디까 신나가 뭐 오락실 가가지고, 나쁜 짓이나 하고 있고 막, 대놓고 막 쿠사리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실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게임은 건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정신을 파괴하는 곳이야.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 오락실 같은 여자분들 거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오락실 가면 안 된다고. 기집애가 어떻게 오락실 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혼나고 그랬습니다.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오락실에 대한 시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남자분 그래도 뭐 심심한데 오락실 한 게임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자분들 아니 부모님 선생님하고 엄마 그때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오락실 가면 안 된다고, 오락실 가면 나쁜 사람 된다고. 특히 여자분들은 그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해님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이 뭔가 불량한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네, 많이 변했어요. 이 시각차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님이 이 사연을 줬다는 것 자체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어머니도 굉장히 꼰대 같은 마인드입니다. 내가 학생 때, 내가 여중생, 여고생 때 오락실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근처도 못 가게 하고 나쁘다고 교육받다 보니까 다 크고 나서도 그 마인드 그대로 있는 거야. 어머니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소시적 때, 내가 학생 때 그 다 했던 오락실의 이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마음을 다르게 먹으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꼰대 같은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2023년이에요. 2023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애들은 게임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즘 어린애들은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같은 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소통 창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게임들은요, 넷상으로 많이 하죠. 대화하면서 많이 합니다. 혼자서, 오락실처럼 그냥 혼자서 독고다른 게임이 없어요. 같이 하죠. 넷상으로 들어가 접속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면요, 애들끼리 무슨 얘기하면 공부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 나이 때? 공부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 너 어제 왜 안 들어왔어? 기다리고 있었잖아. 엄마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왜 엄마가 그런 것도 참견해? 참견한다니까. 그거 왜, 우리 엄마는 해라고 하던데? 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멤버 없어가지고 못했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안 되겠어. 그냥 다음에 PC방 가서 해야 될까봐. 진짜 자꾸 바가지 긁어가 미치겠어. 아니, 이거 게임 뭐,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못하게 하지? 그럼 다음 PC방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아니, 잘 들으세요. 님이 집에서 못하게 해도 PC방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집 가서 하게 돼 있다거나. 잘 들으세요. 이거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연자분. 아버지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부모님 말려도 하고 싶으면 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막으면 더 하고 싶어 해. 내가 예전에 오락실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오락실 가지 말라고 하면 부모님 없을 때 또 가게 돼요. 맞을 거 알면서 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 오락실 다닐 때도 걸리면 맞는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서 가고 싶어. 부모님 때린다는 거 알지만, 잡히면 막 혼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또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게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는 거면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게임하는 건 말리지 않는데 대신에 너도 남자잖아. 너도 컸고 그러니까 게임할 거면 약속하고 하자. 너 해야 될 것 다 하고 게임해. 엄마가 말리지 않을게. 네가 이제 수업 시간 해야 되는 뭐 과제나 숙제 같은 거 다 하면 얼마든지 하게 해줄게. 이거 약속하자. 협상을 해야 돼, 나중에. 그냥 님이 그런 거잖아요. 규칙이 없잖아요. 규칙이. 룰이 없잖아요. 그냥 막 막으면 또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명분을 줘야 되는 거죠. 이 자녀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보상심리라는 거. 자녀도 그런 거야. 내가 게임한 이유가 내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난 편하게 게임한다. 그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더라도 숙제 같은 거, 공부 같은 거, 진도 나가야 되는 거 다 하고 나서, 다 끝내고 나서, 확인받고 나서 그래, 얼마든지 해도 좋아. 너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으니까. 아니,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학이잖아, 방학. 방학이잖아요. 이런 것들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대신에 현지 게임인지 아닌지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건전한 게임. 어머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게임을 하는 거를 뭐 중독이 아닌 상태로 해도 되는데요. 이 게임이 불법인 게임인지 아닌지, 그리고 현지 게임인지 아닌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토토는 절대 건드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현지 게임보다 더 무서운 게, 현지 게임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요즘 애들이 그런 사설 토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중학생들도 지금 사설 토토 하고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면 자녀들 걸리면 빨간집 거입니다. 사설 토토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물론 10대이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기록이 남아요. 이게. 현지라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현지라고 토토 같은 건 무조건 잡아요. 이건 좀 세게 혼내세요. 이건 내가 혼내도 괜찮아요. 게임하는 것보다 더 나빠 이게.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현지라고 토토는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건 정말 뿌리 뽑아야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자기 스스로 뭔가 실력으로 극복하는 건 상관없는데 뭔가 돈을 써서 실력을 올리는 게임들은 철저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돈 배팅하는 거 있죠. 사설 토토 같은 거는 무조건 막으셔야 돼. 이거 해다 걸리면 무조건 좀 혼내셔야 돼, 이거는. 이건 괜찮아요,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좋은 거와 나쁜 건 확실하게 구분시켜줘야 돼요, 자녀한테.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애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호기심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해요. 현지라고 토토는 재밌어요. 중독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인도 중독 많이 되죠. 왜 못 끊냐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발들이면 못 끊어요, 이게.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집안 말아먹는다. 너 인생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시켜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건 좀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 좀 못하고 성적 떨어지면 괜찮아요. 초등학교 공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뒤로 갈 정도로 뭐 우리 자식이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잘 못 따라간다 이게 아니면 솔직히 좀 전 자유롭게 키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부는 중학교 이제 한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아니야? 뭐
내 자녀가 정말 떡잎부터 정말 똑똑한 애고 시켜도 잘하는 애고 성적이 정말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그런 애가 아니면 난 솔직히 굳이 이렇게 막 악착스럽게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쁜 게 아니면 객관적으로 나쁜 건 막으시고 하고 싶은 거는 좀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못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좋은 대학교 간 사람도 몇몇 봤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엎어지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난 초등학교 막 내신이나 공부가 막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공부라는 게 대학교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게임이 건전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이 건전한 게임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시기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면 하진 않더라도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게임에 대해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도 자녀가 무슨 게임 하는지 내가 실력으로 뭐 테스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면 좋아합니다. 이게 대화가 통하면. 근데 자녀들이 왜 엄마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엄마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좀 공부만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녀들이 내가 봤을 때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부모님도 알고 있을 때. 대화가 통할 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네. 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룰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가 가르쳐 줄 겁니다. 이런 것 뭐 뭐냐 이렇게 뭐라 하진 않을 테고. 엄마도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재밌는 거야 우리 나이 때. 뭐 어떤 게 재밌는 거야? 나도 보니까 요즘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 하면서 원래 게임 잘하는데 옆에서 물어보면 좋아하거든. 가르쳐주고 싶어 하거든. 같은 친구들끼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게임의 기초적인 어떤 아이템 사용법이나 규칙 같은 거, 룰 같은 건 알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녀한테 얘기해주면 엄마가 그런 것도 알고 있어? 엄마도 이 게임 관심 많나 보네? 그러면 자녀도 이제 신나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어떤 경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 자녀가 게임한테 관심이 쏟은 나머지 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할까봐. 나하고 벽을 쳐버릴까봐. 이게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지금부터 이 나이 때부터 벌써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겠지. 어. 이제 곧 있으면 사춘기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나중에 크고 중학교 가면 이런 것도 얘기하면 더 반항할 텐데. 아니, 반성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반성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왜?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답답한 경우는 자녀들이 왜 이게 빠지고 뭘 좋아하는지를 관심을 안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 아버지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나이 때 애들이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눈높이를 맞춰가 봐야 돼. 눈높이를 안 맞추면 무조건 자신들이 가진 시각으로 맞춰주기를 원한단 말이야. 어떻게 맞춰줍니까?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눈높이를 맞출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봤던 거 시한 딱 여기까지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게임이 안 좋다고 생각했고 게임하면 부모님한테 맨날 맞았고 게임은 무조건 불법이야, 나쁘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왜 이런 게임 많이 하는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 어린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컨텐츠나 유튜버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통하기 좋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커버리고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 어느 순간 안 먹힙니다. 진짜로. 그나마 지금이 낫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중학교 되고 이제 덩치 커지고 이제 2차 성진 들어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으킵니다.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지?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딱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아버지나 어머니가 평소에 뭐 살가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할 말 있으면 하락하면 무섭죠.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잘못한 거 있나요? 아,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왜 안 했던 짓 하세요? 거부 반응 일으키신다니까? 그 전에 부모로서 보여준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이제 자식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인데 엄마인 것도 있지만 여자로서 좀 서운한 것 같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여자분들이 보통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 같이 있는데 실제로 대화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남편분은 이제 일하러 가니까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고 방학이니까 자녀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시간은 긴데 막상 얘기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운함을 느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내가 눈높이를 맞춰야겠죠? 애들이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른이 맞추는 게 쉬울까? 애들이 맞추는 게 쉽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난다. 어른이 애들 눈에 맞추는 게 쉽겠죠. 물론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관심 안 가졌던 부분이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것까지 관심 가져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관심 가지다 보면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가다 보면 애들도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하고 얘기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경계심을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부모끼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게임은 하게 놔두지만 좋은 게임인지 나쁜 게임인지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토하고 현질 게임은 절대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초장이 싹 잡아야 돼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토토나 현질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예. 하면 안 되는 걸로.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식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난 가장 부러웠던 부모님이 누구냐면 부모님하고 어떤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만화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이 때는 그런 부모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부모님하고 살가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연자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 되게 싫죠. 사연자분도 그런 엄마 아빠 되게 싫죠. 근데 본인이 안 변하잖아. 안 변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하고 소통하시겠어요? 그럼 나도 부모님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보통 대한민국 부모님 뻣뻣하죠. 특히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하고 자녀 간의 대화가 없는, 살가운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죠. 보통 자녀들이 가진 취미생활이나 관심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래버리면 내가 지금 부모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그럼 나도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 바뀌어야겠죠.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않았던 행동을. 뭐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대화 나눌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자녀끼리도 있잖아요. 무조건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엄마랑 딸이랑 같이 성명이 친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달라. 천체적 원수도 많아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편견입니다. 안 겪어봤으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좀 지식도 좀 살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아드님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겁니다. 어린 나이 때 많이 가져야 나이 먹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 자녀들이 벽을 안 칩니다. 마음의 문을 안 닫아요. 근데 어린 나이 때부터 뭐 관심사가 안 통하면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대화가 안 통하는데 말해봤자 먹히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자녀한테 관심도 가지면서 좀 살가운 시간,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